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시 한번 낙폭을 깊게 키워나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1% 넘는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약세인 시장 속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선 막판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세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 탑5 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모두 다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게 하락하면서 68,800원 선까지 밀려내려간 가운데 SK하이닉스는 0.4%가량 반등해주면서 126,200원을 터치했고요. 아래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솔루션, 그리고 크래프톤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은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목요일 기준 미국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이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반면에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국채 금리가 장중에 5%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증시도 부담감을 안으면서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렇게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보내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수급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말 동안에 삼성전자는 한 가지 이슈를 들고 왔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메모리 테크데이 2023을 개최하고 AI 기술 혁신을 이끌고 갈 초고성능 HBM3 D램인 4인 볼트를 공개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러한 이슈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34%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67,700원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아래에 위치한 하나솔루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금요일 시장에서도 2% 가까이 하락하면서 29,900원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신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는 태양광 덕분에 주가가 급등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태양광 수요 및 가격 위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함께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이 주축 중에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에다가 당분간 이 태양광 수요 증가가 불확실해지면서 연말까지는 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되고 있는 건데요. FN가이드에 따르면 한우솔루션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528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 56.1%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들어서 신사업에서 경쟁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까지도 미국의 고금리 영향으로 태양광 패널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의 올해 2분기 태양광 패널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전분기 대비 이 태양광 패널 수요는 8%가량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매출의 30%에서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케미칼 부문에서도 중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호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녹록지 못한 환경 속에서 지난해와는 다르게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특징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왜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을까 할 때 이제 힌트를 한 가지가 얻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유의미한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솔루션이 3조 2천억 원을 들여서 북미 최대 태양광 통합단지인 솔라허브가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솔라허브를 통해 태양광 기초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다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격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모두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 미국의 태양광 산업은 발전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를 바라볼 때는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1% 넘는 약세를 기록했지만 그 안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했는데요.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했던 5가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했고요. 주가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CNC 인터내셔널, 펄어비스, 서진시스템과 오스코텍까지 5가지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들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졌죠. 금요일 시장에서도 목요일 기준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9% 넘게 하락하면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금리 부담감까지 안으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년 이후에 금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장중에 5%를 돌파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어서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금리를 이번에 동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성장주라든지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또 리튬 가격도 단기 반등 조짐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 현재 상황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 자체는 2% 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특징은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을 향한 관심도는 꺼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에서도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집계가 됐는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이 CNC 인터내셔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시장, 약세 시장 속에서도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선방해주는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가다가 생산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려감이 키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도 부진할 것이라는 평가에 주가는 조정을 받는 추세가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산 규모 증설은 오히려 호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가는 1.2% 상승세를 그려 나갔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연일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서진시스템도 5거래일 연속 매수, 오스코텍의 경우에도 기관 투자자들은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했습니다. 네, 이제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아울러서 특징주로는 크래프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크래프톤 4%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4.18% 상승한 15만 9,400원을 기록했는데요. 미국의 국제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주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임주들은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크래프톤이 4% 넘는 탄력을 받아 나갔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호실적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크래프톤을 향해 안정적인 영업이익 창출력과 내년에 2종의 신작 라인업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높아졌다고 분석을 한 겁니다. 우선은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요소라고 봤고요. 또 지스타에서 프로젝트 AB와 프로젝트 인조이 이 2가지의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멘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AB 같은 경우에는 넥슨과 분쟁이 해결된다면 IP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했는데요. 따라서 크래프톤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주가도 4% 넘게 올랐습니다. 4.18% 오른 15만 9,4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금요일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 어떠한 특징주로 시작을 하면 좋을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시장 국내 증시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지가 않아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장, 어떠한 특징주로 시작을 하면 조금이나마 이러한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마 키운 미드금 사태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거를 좀 뒤로 하고 수급적인 걸 보면은 아마 중국에서 후견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좀 우려를 낳고 있는데,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이제 금지가 아니라 규정 부합 시 허가 줄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특정 국가나 지역을 딱 대상하는 거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제한을 하는 것이고, 민간 쪽에서는 규정 부합 시 허가 줄 것으로 이제 형식적으로 표현을 이제 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좀 악재는 있지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 광물 수급에 대해서 좀 올해 좀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프리카 쪽에서 흑연 공급망 구축 관련된 MOU를 2건을 체결했고, 이 확보된 흑연으로 포스코 퓨처엠으로 공급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중국의 내용을 보니까 3고, 고밀도, 고순도, 고강도에 대한 흑연의 경우에 군사 용도로만 제한한다. 이 내용이 들어갔고, 민간은 사용할 것 같다는 게 이제 항구 15의 내용이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아프리카 아까 흑연 공급망 2건 체결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포스코 퓨처엠에 들어가고,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인조 흑연에 대해서 지금 올해 조기 가동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나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KB증권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관련주로 좀 주목하자라고 의견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포스코 인터넷 움직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흑연의 수출 규제 품목에 들어감에 따라서 전일장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아프리카와 이 흑연과 관련된 MOU 2건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오늘 증권가 리포트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리스트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네, 대성미생물, 제이시언 시스템, 오파스넷, 이글벳, 노을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 리스트를 살펴보신다면 크게 두 가지 테마가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는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먼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한동훈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로 묶인 관련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다는 점 먼저 체크하시면서 나머지 종목인 제이시언 시스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6.51% 상승하면서 5,1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최근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 제이시언 시스템은 주가 상승 랠리를 펼쳤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13%대 급락을 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했는데요. 드론 관련된 종목들은 이라크 주둔에 미군이 드론 공격을 받고 일부 손실이 발생했고, 미군이 해상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동하는 드론을 격추하는 등 중동 지역에서 드론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펼쳐지면서 최근에 주목도가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장에서는 급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제이시언 시스템 시간의 거래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51% 상승하며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이시언 시스템 먼저 살펴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백신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 중에는 대성미생물과 이글벳이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성미생물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이글벳 역시 5%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종목 외에도 중앙백신이나 진바이오텍, 우진BNG, 채시스 등 다수의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로 묶이며
빠지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건 지난주 금요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의 신종 피부병인 럼피스킨병의 확진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요일장에서 소 4마리가 피부 병변이 확인이 됐고 정밀 검사를 실행한 결과 최종 확진 소식을 전하면서 농식품부는 위기 단계 심각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이 럼피스킨병은 국내에서는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일종 가축 전염병에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상당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주말 사이에 10건으로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본장에서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두 종목이 탑5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로 한동훈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화면에는 오파스넷이 5.71% 상승하면서 16,6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노을 같은 경우에도 4.92% 상승으로 4,0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태양금속이나 오리콤, 유니드 비티플러스, 부방 등 다수의 종목들이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장마감 이후에 한동훈 장관이 종로 출마와 관련된 단독 기사를 올리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상당했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면밀하게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상승한 종목들 특징주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JW 중해제약, 테라사이언스, 인포마크, YTN, JW홀딩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먼저 가장 상단에 JW 중해제약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43,34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같은 그룹주인 JW홀딩스도 6.8% 빠지면서 3,015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공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식이었는데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덴마크 제약사 레오파마와 체결한 아토피 신약의 기술 이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공지했습니다. 이 공시에 따르면 JW 중해제약 측은 레오파마 측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아토피 신약 후보 물질 이주포란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반환받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세가 몰렸고요. 9.98% 그리고 6.8% 빠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테라사이언스 역시 공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한가로 직행을 했는데요. 테라사이언스 살펴보신다면 유상증자 대금의 5분의 1만 납입이 되고 나머지는 납입일이 연기되었다는 공시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매도세가 몰렸고요. 9.87%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끝으로 YTN은 오늘 입찰 마감이 예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매각 과정에서 주관사 선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매각 무산 혹은 매각 지연 리스크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금요일장 정규장에서도 급락을 보였던 YTN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7.93% 빠진 8,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창환 영업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함께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시간의 종목 중에서는 상승 종목 중에서는 다 지금 그 럼피스키병 관련 종목들이라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하락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게 그 JW 중해제약을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덴마크 레오파마가 그 아토피 퓨무효 신약 물질인 그 JW1601에 대한 기술 그 이전 계약을 해지 통보를 했는데 일단 계약 그 조건에 따라서 2024년 4월 20일자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급금 1,700억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없어서 그거는 이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게 2018년도 때 당시에 그 4억 200만 달러 정도로, 그 기술 이전 체결했던 건이고요. 그때 당시 주가가 JW 중해제약이 급등세가 좀 나타났었는데, 이게 이제, 이게 해지가 좀 됐습니다. 그 기술 이게 체약 당시에는 그 전임상 단계였고, 이게 임상 그 EAB상 시험을 했었는데, 그게 지난 2021년 7월 달에 마무리됐었다가, 이게 지금 안타깝게 기술 반영됐고요. 이 관련돼서는 그렇게 되면 추가 하락은 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요 의견 좀 드리겠고요. JW 중에 등이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AI 의료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JLK라든가 루닛, 뷰노 이런 AI 의료 종목들이 다 같이 하락이 나오면서 같이 좀 빠진 것도 있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낙폭 과대로 접근하시는 것들은 좀 주의할 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특징주로는 하한가를 기록한 JW 중해대학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래도 권리반환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면치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JW 중해제약이 최근에 주목을 받은 건 AI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로 주목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AI 의료 관련된 테마도 최근에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까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수하실 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가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피로도도 높으실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하실 것 같은데요. 또 이번 한 주 조금 더 기운 내셔서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도 돋보기 역할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